먼저 집행관이 격리 기입 등기로부터 불과 12일 이후에 현지 출장을 했고, 감정평가사가 격리 기입 등기로부터 불과 4일 후 한 달 이상 현장 조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장 방문 시나 조사 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비어 있었고, 유치권 행사를 외부로부터 인식 가능케 하는 플랜카드 등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유치권 깨뜨리기 실전 사례 중에서 전북 부안에 있는 8층짜리 호텔을 경매로 매수한 후에 13억여 원의 유치권을 깨뜨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인 건저당권자가 먼저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비교적 쉽게 유치권을 깨뜨릴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먼저 유치권 주장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호텔은 전북 부안에 소재한 지상 8층 규모의 호텔로서 제 의뢰인 A가 전주지방법원 정업지원 임의 경매 절차에서 최초 감정 가격인 55억여 원인 것을 약 12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는 기존 공사업자로부터 유치권을 양도양수했다면서 B라는 사람이 13억여 원의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유치권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호텔 낙찰자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주지방법원 정업지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자에게는 피담보 채권, 즉 공사대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저당권자인 저축은행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의 판결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종전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양수 받았고, 양도인인 종전 공사업자가 그 채권 양도 사실 호텔 측에 통보해서 채권 양도 양수는 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이런 채권 양도 양수 이전에 종전 공사업자가 호텔을 상대로 먼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하던 중에 조정 절차에서 종전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을 하는 조정이 먼저 성립되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이 양수한 채권으로 호텔 측과 건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유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그런 판결이 이제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은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첨부해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자에게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 점유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사 유치권자한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로서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이제 저촉이 돼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는 부동산 현황 조사서의 기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지 출장을 해서 현황 조사를 한 그 결과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도 없고 점유 관계는 미상,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서의 기재를 보면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에 임대관계에 대해서 미상임, 또 기타의 기호 3 지상에 철제 컨테이너 한 동이 소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2항에는 가 관광호텔 해서 괄호 안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공실임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들을 보면 건물 내부는 완전히 또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우측면에 낡은 컨테이너만 한 동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 컨테이너나 건물 토지 어디에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제 플랜카드나 안내문, 공구문 이런 게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부동산 현황 조사서 감정평가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 집행관이 경매기입 등기로부터 불과 12일 이후에 현지 출장을 했고, 감정평가사가 경매기입 등기로부터 불과 4일 후 한 달 이상 현장 조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장 방문 시나 조사 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비어 있었고, 유치권 행사를 외부로부터 인식 가능케 하는 플랜카드 등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매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치권자에게는 가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호텔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3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또 전 공사업자와 호텔 소유자가 사실상 동일체였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 채권은 부존재함으로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다 하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 정업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도명령을 발령해 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주당권자인 저축은행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종전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호텔 측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종전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해서 피담보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런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을 이유로 먼저 들었고, 또 유치권자가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이전부터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점을 근거로 낙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유치권 지키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이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종전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아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이 진짜 존재해야 되고 현재 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통지도 적시해야 되는데 이미 종전공사업자가 호텔 측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채권 양도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된 채권을 양도 양수한 셈이 됐죠. 결국은 유치권자는 종전공사업자한테 사기당한 셈이죠.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해서 집행관 등의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유치권자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도 패착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